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송영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3경기 중 2경기를 마쳤습니다. 홍깡패 빌바오가 저를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3경기 다 마쳤겠죠. 현재까지 승률 몇 퍼센트? 50%요. 50%. 저는 이 정도에 만족하지만 네,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승률을 더욱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즌 끝날 때까지 봐야죠. 적중률이 한 시즌 끝날 때쯤에는 한 65%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호언장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뒷수습은 이동준 대표가 알아서 할 겁니다. 내 이름 얘기하고 오늘의 축구 예가, 오늘의 축구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우측 승부 예측. 오늘은 라리가 8라운드 주요 경기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리가 8라운드에서 선택한 첫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그라나다의 대결입니다. 현재 라리가 1위와 2위의 경기죠.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승 3무를 기록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상대를 압도하는 힘은 다소 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소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라리가 3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의 안정감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고요. 모드리치라든가 이스코, 마르셀로가 한두 명씩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전력으로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머리는 조금 아픈데요. 왜 그러냐면 주중에 펼쳐진 클럽 브리아의 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먼저 두 골을 허용하면서 수비가 다시 한번 불안한 모습을 좀 노출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라리가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대가 매우 높았던 에덴 아자르 선수가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자르 선수가 살아나야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다행은 벤제마 선수가 5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라나다는 지난 시즌 세군다 2위로 라리가에 승격을 했는데요. 라리가에서의 활약이 정말로 눈부십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4-2-3-1을 바탕으로 해서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 그리고 수비 쪽에서의 끈끈함, 역습의 날카로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제압하고 있죠. 2라운드 세비야전에서 0대1로 패배한 다음에 지금까지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흐름도 좋습니다. 일단 그라나다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를 잡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좀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위축감, 이런 것도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솔다도가 최전방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라몬 아지즈, 후에르타스, 이런 선수들이 이 선에서 득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는 공격 쪽에서도 날카로움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는 그라나다에 전통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12경기 치르는 동안 11승 1패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클럽 브리에전에서 상대의 빠른 역습을 당했는데 이것이 좋은 예습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그라나다를 상대로 고전하겠지만은 그래도 승리를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1위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헤타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점유율과 스피드의 대결이죠.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에 정말로 좋습니다. 4승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소시에다드가 좋은 이유는 이 선의 좋은 공격수들이 정말로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최전방의 윌리안 주제에 대한 의존도도 좀 낮출 수가 있게 됐죠. 공격 쪽에서 이사크가 왔기 때문에 이사크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됐고요. 웨데고르라든가 웨아르사발, 야누자이, 그리고 포르투까지 좋은 선수들이 질비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다만 디에고 요렌테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좀 당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라인 자체가 높게 형성되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기 때문에 빠른 팀에 의해서 역습에 실점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거든요.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난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게 패배했지만은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4-4-2 바탕으로 해서 전방부터 압박의 강도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러면서 이 압박 지점부터 볼을 탈취해내고 그 지점부터 빠르게 공격을 가합니다. 결국 소시에다드가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면 실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여기에 헤타페의 3명의 공격수, 누가 투톱을 형성하든지 모두가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이메 마타, 호르헤
몰리나 앙헬 로드리게스, 그리고 왼쪽 측면의 쿠쿠레야는 도움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오른쪽 측면의 제이스는 전방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공격수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헤타페가 주중에 크라스노다르 원정 경기를 갔다 옵니다. 러시아까지 갔다 온다는 점은 당연히 체력적인 부담이 따르겠죠. 물론 보르다라스 감독이 유로파 리그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라리가에 집중하고는 있지만 러시아 원정 갔다 온 다음에 소시에다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고요. 소시에다드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파고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소시에다드하고 상대 전적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22차례 대결에서 10승 7무 5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최근 4차례 대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1패가 지난 시즌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헤타페에게 거둔 승리죠. 그리고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소시에다드의 공격력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오야르사발과 웨데고르, 포르투 이런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선에서 다양한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믿고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비 오면 생각나는 사람? 와이프. 그럼 이거 영상으로 찍히고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저는 와이프 생각만 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세비야의 대결입니다. 점유율 속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팀이 승리를 쟁취하겠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비아레알에게도 승리를 거두고 헤타페에게도 승리를 거뒀죠. 특히 헤타페전은 바르셀로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동안 원정 7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원정 징크스가 생긴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헤타페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징크스도 떨쳐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헤타페전에서 주니오르 피르포도 골을 넣으면서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오넬 메시와 우스만 덴벨레도 부상에서 회복을 했거든요.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은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을 때 메시가 가세한 공격력은 더욱더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가 아직까지 올 시즌 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는 총 10명의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골을 넣으면서 득점원이 정말 다양한 팀이고 파괴력이 좋은 팀입니다. 다만 수비 쪽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움티티와 알바가 여전히 부상인 가운데 클레망 렁글레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토디보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디보가 어떻게 해줄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안정감 부분에서는 변수가 좀 있고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하면서 흐름이 좋다가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2연패를 당했었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경기 소시에다드와 혈투를 펼친 끝에 3대2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입니다. 세비야는 최전방에 해결사가 없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리크 데용이라든가 치차리토가 아직까지 기대할 만한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선 자원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놀리토, 오캄포스, 그리고 조안 조르단, 바네가 이런 선수들이 공격을 지원하거나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선 자원들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세비야는 똑같은 문제를 좀 안고 있는데 일단 전방부터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은 2선과 3선의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라인 자체를 높게 형성하다 보니까 발 빠른 공격수에게 뒷공간을 내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세비야도 수비 쪽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도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2골이나 내주면서 최근 실점이 많은 편이거든요. 바르셀로나가 세비야에게는 정말로 강합니다. 세비야 상대로 최근 14경기에서 12승 1무 1패를 기록했고요. 그 1패는 라리가가 아니라 코파델레이에서 당한 패배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최근 세비야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지난 시즌 세비야 원정에서도 4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바르셀로나가 세비야보다는 주중 경기가 하루 전에 치러집니다. 바르셀로나가 체력적으로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고 바르셀로나는 주중 경기도 홈에서 그리고 세비야전도 홈에서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비야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나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이번에도 세비야를 상대로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3경기 예상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 3경기를 예상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모두 맞추신 분, 아니면은 아쉽게 한 경기 정도 틀리신 분, 이런 분들을 뽑아서 맥스미디어의 더 챔피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미디어의 더 챔피언, 이번 회에도 제가 글을 좀 썼거든요. 양질의 시즌 가이드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갖고 있으면 매우 좋아요. 없으면 아쉽진 않지만 꼭 갖고 싶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꼭 소유하도록 3경기 예상 해보시고 다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전문가분들과 함께 더 많은 리그, 심지어 매라운드 전 경기를 프리뷰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축구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해축구 앱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라운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